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좀 더 온다, 조정이 이어진다, 그러면 담을 만한 주식들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은 이제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말할 것 같거든요. 장기용 계좌입니다. 어떤 주식들이냐면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주 친화적이다 이런 말 할 때 주식회사가 주주들한테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죠? 두 개. 여기 이미 답은 써놨습니다. 첫 번째, 배당금을 주거나, 맞죠? 우리 주주들한테 투자했으니까 지분만큼 배당금을 돌려주거나, 두 번째, 주식을 사들이거나. 이게 어려운 말로 자사주 매입이죠, 맞죠? 그래서 배당금을 팍팍 주거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걸 저는 잘하는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보는데, 오늘은 이쪽 위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투한 종목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이왕이면 주식회사의 주인들인 주주들한테 잘 해주는 회사가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좋아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이제 환호했던 기사가 나왔죠. 마소의 주주로서 기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4번째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발표. 이게 진짜 큰 건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구나, 이 회사가. 자, 보시면은 올해 애플이 뭐 역사를 혼자 쓰고 있습니다. 애플이 역대 자사주 매입 규모 1, 2, 3등 다 찍고 있네요. 마치 디즈니가 영화관,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다 혼자서 스스로 다 1, 2, 3위 차지하듯이 애플이 1, 2, 3등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마소가 역대급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유 현금이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현금이 없는 회사가 미쳤다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죠 자신이 없는데, 그 말은 향후에도 실적이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 회사는 주주들한테 잘한다는 뜻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주가를 방어하고 부양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주식을 저는 좋아합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은 장투해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주식들이 있다면. 만약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마소가 계속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 그러는데, 작년 한 해 동안요, 여러분들, 마소 전체 주식의 1%가 감소됐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마소를 들고 있었는데 더 값어치가 올라간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소가 계속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이게 유통 주식수인데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마소의 주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희소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소의 주식 숫자가. 유통 주식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뜻은 한 주에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나 오늘 마소 한 주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마소가 주식을 계속 사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우량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이걸 미국 기업들이 아주 좋아하죠. 자사주 매입을. 이게 주가 상승의 숨겨진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가 우상향의 비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제 미국 증시 상승에 크게 기여하는 숨은 힘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숨은 힘. 왜냐면 기업이 실제로 돈 버는 게 파란색이에요. 보세요. 파란색. 이게 순이익인데요. 이 기업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2020년에도 코로나 같은 위기가 오잖아요. 2008년 위기든 닷컴 버블 때든 위기가 와서 실적이 감소하면 기업들은 혹시 모르니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확 줄여버립니다. 맞죠? 작년에도 그랬죠. 코로나 때 자사주 매입 일단 보류, 배당도 보류 혹은 배당 컷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업들이 다시 회복하면요. 실적이 회복하면 이제 지켜봅니다. 야, 이거 실적이 제대로 회복하는 거 맞아? 하다가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사주 매입 발표, 배당 다시 재개, 배당 증액, 이런 식으로 주가를 더 부양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업들이 버는 돈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마법의 효과 같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지 자기 주식 사가지고 주가만 지키고 이런 게 급급한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이게 미국 주식시장이고요. 보라 색깔이 자사주 매입 금액이고 초록색이 배당인데요. 역사적으로 미국 주식은 기업 이익이 조금 줄어든다 싶으면 자사주 매입을 늘려서 주가를 방어하고, 기업 이익이 조금 둔화되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지나서 내년에 갑자기 기업 애플, 마소 이런 애들이 좀 이익이 주춤한다. 그럼 갑자기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더 늘리면서 주가를 방어합니다. 떨어지는 것도 막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옵니다. 각 위기가 올 때마다. 이래서 잘 떨어지지 않고, 떨어져도 금방 회복하는 좀 효과가 있죠. 이제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셨던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도 올해 제가 8월 달에 얘기했던 실적 발표할 때 자사주 매입한다. 워렌 버핏이 진짜 엄청난 배당이 들어오는데 그걸로 지금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가만 방어하고, 이렇게 자기 회사 가치만 올리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증시가 갑작스러운 폭락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 헐값에 매물이 나오면 주우려고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저번에도 워렌 버핏 전략이 한번 나왔었죠. 실적 발표할 때도. 지금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조정이 더 온다 하면은 이런 주식들이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높죠. ASML, 반도체 장비 대장 ASML도 자사주 매입을 올해 이미 실적 발표할 때 7월 달인가에 발표할 때 100억 달러 발표했었고 자신 있다는 거죠. 현금 흐름에. 알파벳도 자사주 매입했고 애플도 발표했죠. 이런 애들은 이제 현금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간접적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은 조정이 올 때 사서 묻어놔도 될 만큼 실적이나 향후 전망이 밝은 기업들이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하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아끼니까 왜냐면 보세요. 기업들이 배당을 주면 요즘 투자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인지 봤더니 배당을 주면 우리가 받으면서 배당세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배당세 떼면 세금 떼니까 아깝잖아. 그냥 자사주 매입해 이러면 세금도 안 내잖아. 절세되잖아. 이렇게 하는 투자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알고 자사주 매입에 좀 더 비중을 쏟거든요. 알파벳도 그래서 배당 안 하잖아요. 아마존이라도 자사주 매입하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합심해서 자사주 매입에도 세금 매기겠다. 오죽하면 이제 여기까지 때리는 거죠. 오죽하면 증세 시대인 것 같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제 시대, 증세 시대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가지고 진짜 뭐 돈 잘 버는 기업들한테 세금은 그냥 거의 징벌적으로 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세금은 바이든의 공약이었고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뭐 폭락이 온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놀랐던 게 지금 빅테크 규제 때문에 또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 마소가 발표한 거 하나 보셨어요? 최고 법률 책임자를 부의장으로 임명했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마소 독점 방어만 20년 하신 분이에요. 마소 독점 규제 방어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2002년부터 마소가 독점이 아니게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세팅하게 해준 것만 20년째 하신 분을 부의장으로 임명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마소가 칼을 갈았구나. 빅테크 규제 때려도 절대 안 걸려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참고로 마소는 지금 독점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묘하게 다 피하게 해놨어요. 뭐냐면은 마소가 딱 20년 전에 22년 전에 반독점 때문에 한번 회사가 쪼개질 뻔한 적이 있죠. 이게 진짜 마소한테 되게 절대절명의 위기였잖아요. 뭐냐면은 이제 1998년부터 이제 청문회 시작해가지고 2000년에 결국은 반독점법 위반했다면서 여러분 세상에 마소가 2개 회사로 쪼개질 뻔했다니까요. 진짜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 근데 이제 이때 막 주가 막 난리 났었겠죠. 근데 이제 항소에 나섰었고 그것도 무려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 뭐 이 정도 2년 동안 해가지고 겨우겨우 회사 분할을 겨우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소가 얼마나 그 반독점 독점이 무섭겠어요. 98년부터 2001년 거의 4년 동안 이 소송,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걸렸으니까 이 앞에 분을 2002년에 딱 그 소송 끝나자마자 임명해가지고 절대 우린 독점 안 걸리게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마소를 좋아하는 이유가 빅테크 지금 애플, 알파벳도 걸려있고 페이북, 아마존도 저기 독점 규제 다 이슈 소송 걸려있는데 마소는 지금 소송 걸린 게 없죠. 그런 쪽에서 약간 규제 청정 구역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빅테크 규제 이슈로 다 같이 빠지면 마소는 억울하게 빠지는 거니까 주축 기회가 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마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소 장투한다 그러잖아요. 마소만큼은 제가 장투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매수나 보유 이유를 갖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장투하는 이유 이런 거. 이 생각이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규제 선배적 짬이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저같이 배당 성장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호감인 마소죠. 이번 주에 발표할 때 배당금까지 늘렸는데 화끈해요. 찔끔 늘리고 마는 게 아니고 11% 늘렸는데 배당금 이렇게 늘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뭐 알파벳, 아마존, 페북은 배당 안 주는데 마소, 애플은 시총 1, 2위답게 배당도 찔끔이지만 주고 있는데 사실 찔끔이 아니라 계속 매년 늘립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역시 배당 인상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금 흐름 자신감, 실적 증가의 신호, 나 주주한테 잘해 라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배당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배당 성장주 너무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소. 배당금만 보세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매년 10%에서 20%씩 매년 늘립니다.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이런 주식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진짜 없어요. 제가 한 미국 주식 500개 다 돌려봐도요. 배당금을 이렇게 꾸준하게 늘려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씩 늘려주는 회사는 많은데요. 이렇게 두 자릿수를 지켜가면서 올려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보세요. 뭐 금융위기 때 당연히 끄떡 없었고 수많은 위기 때 끄떡 없었고 코로나 때도 배당 당연히 안 줄였고요. 야,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과 이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예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보면서도 저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현금 흐름이 꾸준할 수 있지? 두 자릿수. 올해도 두 자릿수.
이러면 그냥 묻어놓으면 주가 상승은 기본이고 배당금도 더블로 늘어나죠. 몇 년만 묻어놓으면. 저는 이게 그래서 하락장에도 버텨지더라고요. 마소는. 주주 친화적인 주식을 조정에 올 때 사두면 마음이 편하더라. 장투가 되더라. 오죽하면 참고하라고 가져온 건데 그 자사주 매입하는 ETF도 있어요. 자사주 매입 주식을 모으는 ETF도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자사주 매입 관련된 ETF가 심지어 시장을 이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주식들로 돈이 몰리니까 주주 친화적인 주식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장기로 꼭 성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ETF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위기 이후에 자사주 매입 주식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요게 뭐 나중에 다음에 뭐 위기 오거나 조정 올 때 자사주 관련해서 매입을 자주 하는 회사들을 줍줍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사주 매입 ETF는 보시면 포티넷, 오라클, 이베이, 인텔, 바이오젠 별로 친숙한 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기에는 그렇게 뭐 저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스닥 사는 게 낫죠 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사는 것도 좋다. 이거 하나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소식과 함께 장이 안 좋았는데도 마소가 심지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장이 좋았으면 이 소식이 한 3, 4% 더 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장이 빠지는데도 물론 이번 주 한 주간의 수익률이지만 방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마소가 방어주의자, 성장주, 뭐 공격주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고점에서 좀 더 빠지는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놨다가 저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빠질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못해요. 약간 당황하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마소가 갑자기 막 10% 20% 빠지면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당황해요. 우리가 진짜 위험한가? 막 이러면서. 근데 평소에 미리 공부해놓고 딱 원칙 세워놓은 다음에 마소 5% 10% 빠지면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놔야 버틸 수 있더라고요. 원칙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결론적으로는 주주 친화적인 주식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조정에 주어서 그쵸? 미리 공부해놓자는 거예요.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가자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나서 공부하면 늦잖아요. 그쵸? 미리 공부해놓고 매수 타이밍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좋죠.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